자, 색칠을 하는 문제는요. 순서를 칠하는 색깔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문제들은 당연히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형태로 나오겠죠.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뭐냐면은 같은 색을 중복해서 사용해도 되는데 인접하는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할 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요. 예전에 그 세계지도에서 가장 적은 개수의 색깔로 전 세계를 어떻게 하면 전 세계를 다 표시할 수 있을까? 수학자들이 이걸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려면은 접경 지역은 같은 색으로 칠하면은 다른 나라라는 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맞닿아 있는 부분은 다른 나라로 칠하되, 뭐 미국도 빨간색이고 일본도 빨간색이고 그거는 관계 없다고요. 떨어져 있는 나라들이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런 걸 할 때 사실은요. 중간중간에 복병이 많이 나옵니다. 복병이 많이 나와요. 아까 얘기했던 케이스 분류를 해야 되는 포인트가 하나만 나와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돼버려요.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가장 많은 부분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그 파트부터 색깔을 칠해야 돼요. 왜냐면 거기가 변수가 제일 많거든요. B의 경우에 보면 A하고도 접해 있고 C하고도 D하고도 다 접해 있어요. 그러니까 B는 가장 많은 지역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B부터 색깔을 칠해 주어야만이 나머지 것들을 수월하게 색깔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가지 색깔을 칠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B에다가 처음으로 색칠을 할 거예요. 거기다가 네 가지 색칠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엔 A나 뭐 D 같은 경우 하나, 둘, 세 군데, C도 세 군데, A가 두 군데거든요. 그럼 여기 할까요? 그 다음엔 여기하고만 다른 색깔이면 되잖아요. 지금 두 번째 색깔이니까 세 가지죠. C는 여기도 맞닿아 있기 때문에 여기는 두 가지. A를 색칠하려고 보니까 여기도 두 군데 맞닿아 있으니까 여기 두 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는 거예요. 왜냐? 결과적으로 하나의 색깔이 다 탁탁탁탁 들어가야만이 결과적으로 동시에 네 개의 영역에 하나의 색깔이 다 선택이 되어야지만이 경우의 수 하나를 완성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전부 다 제가 곱한 거예요. 됐죠? 4, 3, 12 요거 4예요. 그래서 12하고 4 곱하면 총 48이 되겠죠. 그러니까 비교적 간단한 문제의 경우에는 순서를 다르게 해도 같은 답을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일수록 기본을 따르지 않으면 어려운 문제들, 복잡해지는, 그래서 답을 구하기가 실수할 만한 포인트들을 너무 많이 만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므로 간단한 문제를 풀 때에도 원리 원칙을 자꾸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 책의 개념 원리잖아요. 원리. 필수 예제를 풀 때는 답 구하는 것에 목매지 말고 원리를 체득하는 것에 목을 매자. 항상 제가 강조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